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있고 중국 몽골을 거쳐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작은 자치국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곳이고 지금 러시아에 들어온 지 6일차인데 제가 매일매일 캠핑을 하느라 카메라랑 핸드폰, 보조 배터리가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노트북을 이용해서 충전을 했고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비스크라는 곳에 갈 겁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여행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장소가 있대요.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값싼 가격에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물론 자전거지만 같은 두 바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방문해 볼 예정이고 거기서 충전도 좀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하루 자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아주 울창한 숲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침낭 이런 게 하나도 마르지 않아서 상당히 찝찝하고 패킹하면 무겁긴 한데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좀 건조를 하고 가고 싶지만 여기 나무가 굉장히 높고 울창해서 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젖은 채로 패킹을 하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모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얼굴에도 뭐 빨아먹을 게 있는지 엄청 물었어요. 일단 후딱 패킹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모기 진짜 미친 것 같아. 오늘은 배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아마 촬영은 많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어차피 여기서 비스크까지는 찍을 게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카메라 배터리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서 후딱 이동해 보겠습니다. 햇빛으로 나오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저 숲속은 모기들의 지옥이었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전에 유튜브를 안 봤으면 배터리를 오늘까지는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의 숙명이라. 자, 지금 현재 58km 이동했고 40km도 가야 되는데 이 도로 진짜 너무 위험해요. 틈만 나면 앞에서 추월하고 뒤에서 추월하고 그 추월한다는 게 차가 차를 추월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갓길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좀 난폭한 트럭 운전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좀 브레이크 밟으면 어디 덧나나 브레이크 밟기 싫어가지고 그냥 빵 하면서 비키지 않으면 너를 치도록 하겠다 라는 의미의 클락션을 울리며 진짜 무섭게 돌진을 해옵니다. 그 알타이 나오자마자 교통량이 급격히 많아졌는데 보니까 이 도로가 비스크, 바르나울,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메인 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저는 이 도로를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피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 즐겨. 진짜 오는 내내 심장이 몇 번 떨어질 뻔했는지 몰라요. 트럭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한 번은 막 갓길로 안 빠졌으면 진짜 치였다니까. 아마 지금 이 교통량이 바르나울까지 계속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르나울까지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 도저히 못 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로가. 근데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죠. 차가 설 리가 없습니다. 일단 어디 좀 차가 많이 정차하는 곳에 가서 차를 좀 얻어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한 도로들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든 생각,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피할 수 없으면 죽어. 아직까지 잘 살아있다만 근데 이거 뭐 주유소가 안 나오냐? 이러다 비스크까지 가겠네. 오, 멋진데. 저 어쩌다 보니까 비스크까지 15km 남았습니다. 주유소 보이면 멈춰서 히치하이킹 해볼라 했는데 다리가 계속 움직이더라고. 이게 간성인가? 뭐 일단 제가 아침에 말했던 오토바이 여행자들의 성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방이 없대요. 충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마당에서 캠핑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큰일 났습니다. 참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 오늘 진짜 열심히 밟았는데 물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 위치가 또 비스크에서 동쪽에 있는 곳이라 한 10km는 돌아온 거거든요. 일단은 핸드폰, 카메라, 배터리 둘 다 충전할 수가 없어서 배부터 채웁시다. 무슨 기사식당 같은 데 왔는데 여기 쟁반 들고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고르면 저 끝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400루블 나왔어. 근데 여기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카메라 충전을 뽑아놓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한 러시아 형님이랑 얘기했는데 그 형님이 여기 트럭 잡는 거 도와주셨습니다.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지금 자전거 뒤에 실었고 바르나글 렛츠고! 근데 진정 벨트가 없는 건가요, 이 자리? 벨트 없대요. 기사님도 벨트가 없어. 가는구나. 야, 저 식당에서 밥 먹기 잘했다. 야, 오늘 하루 종일 트럭이랑 원수진 것처럼 스트레스 받았는데 결국엔 트럭 타고 가네. 형님은 노보시비리스크 저쪽 방면으로 갑니다. 바르나울은 여기서 25km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형님이 내려주신 곳 바로 건너편. 저기에 모텔인 것 같은데 일단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육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르나울까지 25km 가면 가지. 근데 사실 숙박하는 날은 일찍 들어가는 게 가격적으로 유리하다. 왜? 침대에 더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자전거 끌고 올라갈 길은 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이거 계단이 경사 왜 이렇게 급해? 이거 밀고 못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여기입니다. 엄청 큰데 객실이 없을 리가 없겠구만. 자전거는 저기 묶어놨고. 와, 여기 방 너무 비싸요. 2,900루블인데 6만원 돈. 그냥 침대 하나 딸랑이고 에어컨도 없고 화장실 공용인데 6만원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따라란딴딴. 이게 왜 6만원이야? 이거 양심 없는 거야. 일단 충전부터 하자. 이거 다 충전하면 저는 또 5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텐트도 건조시켜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맥주도 마셔야 되거든요. 밑에 식당 있길래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맥주 주세요 했는데 이거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 2,300루블 남았습니다. 46,000원 정도? 여기서 세메이까지 470km인데 이제 더 이상 호텔 갈 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캠핑 위주로 빵 먹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차 진짜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갓길이 넓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르나울이고 여기 넓게 흐르는 강 이름은 오비강입니다. 일단은 바르나울에 슈퍼 발견해서 빵 2개도 샀습니다. 빵이 하나에 대충 한 1,000원에서 1,500원 거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웃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바르나울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순풍 맞는다고 했잖아요. 저 오자마자 바람 방향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요, 바람이. 원래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바람이. 근데 지금 보면 바람이 계속 북쪽으로 가요. 내일도. 트루먼 쇼인가? 아니 이거 뭐 주식이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여기 오면 바람 방향 바뀌고 뭐 그런 거야? 이게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트램 정류장이었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후, 시원해. 상남자는 비를 피하지 않지. 너무 추운데? 나는 그냥 하남자 할래. 저는 비 오는 날 우비 입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도로가 깨끗해졌어. 먼지 하나 없어. 야, 샤워하니까 좋지. 비가 그치니까 날파리들이 왜 이리 많냐? 미친놈들이냐? 도무지 어디 멈춰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네. 차라리 비가 다시 오는 게 낫겠어. 자, 103km 여기 앞에 보이는 주유소에서 멈추겠습니다. 내 날파리 때문에 빨리 오긴 했다. 미치겠다. 귀에 좀 그만 들어가라. 날파리가 멈추면 이렇게 달려들어요. 지금 계속 달려드는 중이야. 미치겠다. 일단 실내로 빨리 피신하겠습니다. 빵 2개 샀는데 하나에 60루블씩. 아침에 먹으려고 산 거거든요. 지금 너무 배고파. 여기 벌레가 없잖아. 너무 좋아. 끔찍하다. 밖에 나가서 텐트를 쳐야 한다니 정말 끔찍해. 야, 이거 빵 왜 이렇게 맛있어? 안에 든 게 치즈랑 무슨 앙금 같은데 엄청 달진 않은 고구마 같은 앙금? 에이, 미친 날파리 자식들아. 이건 어떤데? 내가 이거 아프리카에서 산 건데 너네들 여기 뚫을 수 있어? 뭐야? 잠깐만요. 저 텐트 쳐야 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비 그치면 쳐야 되나? 갑자기 비야. 일기예보에 비 없었는데? 갑자기 비 소식이 생겼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폭풍우. 실화인가? 야, 이거 실화냐? 자, 일단 텐트 치려다 철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비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일단 비 그치고 나면 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레 미친 것 같아. 얘네 천둥 치니까 더워. 날씨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얘네 깨무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가렵냐. 귀에서 자꾸 벌레가 나오거든요. 얘네가 귀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 그래서 귀를 하도 긁어대가지고 귀가 아파요 지금.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앉아있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빵을 샀기 때문이죠. 여기 식당 옆에 교회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잔디는 뭔가 관리가 된 것 같고 저기 뒤쪽 저쪽에다 텐트를 쳐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텐트 치려고 했던 주차장 쪽이 배수가 안 돼서 거기 물이 고여서 거기서 텐트를 칠 수가 없어요. 허락받았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번역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자전거 여행자입니다. 이곳에 텐트를 쳐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괜찮다고 하네요. 일단 비가 좀 덜 그치긴 했는데 이동을 해봅시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살짝 비가 올 때 텐트를 치는 게 날파리로부터 조금 더 공격을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냥 텐트를 치겠습니다. 날파리 벌써 와. 텐트로 번개 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텐트 쳐놨고 자전거 가져오겠습니다. 와, 진짜 번개 대단하다. 매트리스 이거 다 젖어서 말려놨는데 여기 구멍 하나하나 물이 다 고여가지고 이게 증발을 잘 안 해요. 아, 신나.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 재밌는 하루예요. 하루 종일 날파리랑 싸우고 독특한 식당에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텐트를 치다 말고 식당에서 빵 먹다가 생각해보니 비가 올 때 텐트를 치는 게 날파리가 좀 덜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 판단은 좀 옳았던 것 같아요. 와, 아까 텐트 칠 때 그냥 침낭은 젖을 말리기 힘드니까 옷으로 물기를 닦아줍시다. 그리고 아마 저는 지금 거의 바로 잠들 것 같거든요. 지금 이미 시간 9시 20분이고 물기만 대충 닦고 자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한 번씩 바람 방향이 원래 불던 대로 안 불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더라고. 뭐 아무튼 내일 봅시다. 비가 안 그쳐요. 나 텐트 이거 물 새는데 큰일 났다. 지금 물 떨어져요. 나 몰라. 살아서 봅시다. 이거 안 돼. 텐트 너무 위험해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저 다시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텐트 물 새고 난리다. 번개가 너무 주변에서 떨어져. 안돼, 제발 나한테 치지 마. 침착해. 차들 봐, 지금 못 움직이고. 와, 진짜 용감하다. 지금 차들 위험할 텐데. 야, 역시 러시아는, 야, 레전드 정전 났어요. 한장 터졌어. 알아요? 번개가 나왔잖아요. 전봇대에 번개가 칠 때마다 지금처럼 가게 불이 한 번씩 들어오는 거 알아요? 소름 돋아.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분이 여기 소파에서 그냥 오늘 하루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텐트는 냅두고 짐만 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텐트 물 새고 난리 났다. 침낭만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이고 오셔서 촛불도 켜주셨습니다. 여기 소파 이쪽에서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자겠습니다. 와, 비가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오냐? 지금 10시 28분, 29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긴 했는데 여전히 하늘에 구름이 많네요. 텐트를 한번 봅시다. 네, 뭐 상태가 어떤지. 비가 많이 샜거든요. 나쁘진 않네요. 텐트가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가운데 물이 고여요. 그리고 실밥 있는 곳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텐트 건조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레도 어제 번개를 맞아서 많이 죽었나봐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엄청 달려들어야 되는데 안 오네? 자나? 자, 이제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타이어가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살은 파란색이었어. 지금 이 타이어가 좀 오래 썼거든요. 한 7,000? 8,000km? 좀 극한까지 쓰다가 알마티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왠지 3명이 가서 바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극한까지 쓰다가 타이어 한 2번 터진 적 있는데 터지면 좀 곤란하니까 3명이까지 366km 남았고 4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지금 40km 주행해서 알린스크 옆에 있는 주유소인데 물 사러 왔거든요. 물 가격이 좀 이상한 걸 보여드릴게요. 1.5리터가 2-3천원 이래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물 5리터짜리인데 물 5리터에 200루블이거든요. 5리터 200루블이면 이걸 사야지. 물은 꼭 있어야 돼. 근데 희한한 게 지금 길 양옆으로 계속 이런 농지거든요. 근데 일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오토인가? 여기는 어느 문 닫은 주유소입니다. 라면 좀 먹고 가겠습니다. 날도 덥고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힘드네요.
놀랍게도 이게 첫 끼입니다. 와, 뭐야. 이게 뭐예요? 물이 있어. 무슨 일이지? 자, 오늘 먹을 라면은 러시아 슈퍼마켓에서 산 비빔면입니다. 골고루 2개 먹겠습니다. 원래 비빔면은 2개씩 먹는 게 국룰이라서 비빔면은 하나만 먹는 거는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땅콩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면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비빔면이라서 물을 버리라고 돼 있지만 물을 어떻게 버려요? 아깝게 그냥 물 많은 비빔면 먹겠습니다. 물을 버릴 순 없지. 내가 오늘 저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물을 다 쫄아서 물도 별로 없다. 애초에 물을 조금 넣었어요. 이야, 이거 그냥 치즈볶음면 이런 거구나. 치즈볶이구나 이거. 피넛버터를 단백질 치즈라면 완성.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전 처음 먹어보는 라면 맛이네. 이게 뭐지? 밥 다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안 오던 파리들이 지금 여기 잔뜩 몰렸는데 뭔가 이 친구들도 위험하단 거를 직감한 것 같은데요. 저기 새들도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상당히 위험한 게 오는 듯한. 잠들었네요. 비도 안 왔어요. 쟨데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 허허, 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나 무서워가지고 피했었더니 내 머리 위를 지나가지도 않았네. 그래도 개운하네요. 한숨 자니까. 조금 더 달려보다가 어제같이 식당이나 주유소 나오면은 거기서 또 멈추겠습니다. 도로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런 트럭 쉼터 같은 게 나왔습니다. 진짜 넓은 공터인데 바닥이 아주 텐트 치기 좋아 보여요. 여기 오는 동안 양옆으로 텐트 칠만한 것 좀 봤는데 땅들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다 진흙탕이더라고요. 지금 좀 비상인데 어제 폭우 내렸을 때 여기 작은 가방 2개랑 프레임백 안에 들어있던 게 지금 다 침수돼가지고 말리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물이 아직도 고여있어. 자, 근데 문제, 그런 조종기, 드론, 내장 하드디스크, 이게 전부 다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잘 말려보고 세메이 가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드론을 켜보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추적당할 것 같고 조사당할 것 같고 추방당할 것 같고. 근데 어제 비가 너무 갑자기 오고 정신없어가지고 얘네들을 빼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 이거는 완전 죽었겠다. 이거 완전 침수당해서 녹슨물이 떨어지네. 이게 그거거든요? 위치 추적기? 야, 이게 제가 어디에 넣어놨냐면 이 지퍼백이랑 이중 지퍼백을 해서 넣어놨는데도 안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어제 이 비를 얼마나 맞은 거야 도대체. 건전지가 녹슬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크림을 다 써가지고. 뭐야, 잘랐는데도 안에 물이 없어요. 어제 비 왔었나봐요. 새벽에 밖에 내놓은 의자랑 신발이 다 젖었어요. 비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푹 자버렸네. 역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 노동이야. 오늘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국경 마을인 롭초프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은 최대한 롭초프스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바로 국경 넘고 드디어 카자흐스탄 가서 카드 쓰면서 식당도 가고 호텔도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카드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도 안 돼. 지금 시점에 여행하기는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카드 안 되는 게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현재 40km 주행했는데 식당이 하나 있네요. 이거 뭐지, 물 나오는 건가? 나오지 않고요. 오! 야, 박쥐인 줄 알았어. 화장실에 새 집이 있네. 안에 감자 들었네. 감자빵 그리고 에너지빵. 이게 3,000원인데 근데 이걸 지금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몸에 힘이 없어요. 와, 역시 카페인 들어가줘야 돼. 얼마나 많냐? 요새 250루블 남았어요. 이제 못 살 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사치였나? 너무 덥다. 화장실에서 물 좀 떠왔습니다. 머리 좀 적시고 가야겠어.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타운이 롭초프스크입니다. 지금 우측에 쭉 농지가 있죠. 오는 길에 일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오토가 아니었어요. 낮에 더워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잘 곳 찾기 가겠습니다. 왔다.
롭초프스크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가볼까? 지금 대낮같이 보여도 8시입니다. 오늘 12시간을 내리 달렸어요. 주유소가 참 신기하게 생겼구만. 이런 주유소 본 적 있는 사람? 기름이 들어있는 차에서 즉석으로 주유건이 연결돼 있는 이런 주유소 저는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 무엄하도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내가 몽골에서 배웠어. 너가 짖어? 어쩔? 너 나 못 물잖아. 여기 주유소 근데 사람 있는 건가? Здесь нет. Here no. Нет. 오케이. 여기 주인장님이 혹시 여기 텐트 쳐도 되냐니까 안 된대요. 되겠냐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더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상한 곳에 가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관 보세요. 수도관을 입구를 만들어놨어. 아 역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답이 없어. 일단 뭐 들어온 김에 마트나 검색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 희한한 게 도시로 들어오니까 신호가 아예 없어졌어요. 도시 외곽에서 오히려 인터넷이 더 잘 잡혀. 반대 아니야? 그런데 그냥 이 길 쭉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 마트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206루블 남았습니다. 4,000원. 혹시 더 없나 수색을 해봤지만 없고 마트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짜잘짜잘한 애들은 30루블, 40루블 싸네. 그런데 이런 좀 어마어마한 친구들은 이제 90루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내일까지 충분할지 알았던 물이 없어요. 물을 오늘 4리터를 넘게 마셨어. 바로 물 가격부터 봐야 됩니다. 야, 제가 드디어 탄산수와 일반 물에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눌러보면 알아. 뭔가 빵빵해. 자, 이 병 안 들어가요. 누르면 안 들어가. 다 탄산수라는 거야. 이거 확실히 생수야. 이거 싸다. 43. 이거 일단 두 개 삽시다. 206루블에서 86루블 빼면 120루블이 남네. 120루블이면 이거 하면 딱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먹을 게 없거든. 김치라면 260루블 실화예요. 5,200원이라고? 김치 한 폭이 들어갔어? 라면 물가 미쳤다리. 와 미쳤다리. 자, 이렇게 해서 총 206루블 나왔습니다. 스파시바. Пожалуйста. 비닐봉지는 안 샀는데 205.94루블이에요. 진짜 206루블 딱 됐어. 이게 사실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저기 계산 직원분이 도움을 주셔서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일단 가방에 집어넣고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콜라 마시는 걸 못 참겠어요. 이건 누려야겠어. 아, 이거 아무래도 도시는 답이 없습니다. 캠핑하기요. 풀이 무성하긴 한데 이런 나무 아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을 외곽이고요. 일몰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캠핑할 곳을 찾는 게 오늘 하루의 진짜 마지막 미션. 여기 주유소 와봤는데 사람이 없네요. 옆에다가 텐트 칠 수 있나 물어보려 했는데 그래도 허락은 받고 쳐야지. 들어가봅시다. 오른쪽은 기찻길이고 왼쪽은 숲이 무성하고 기찻길을 넘어가 볼까? 뭐가 나올지도. 기찻길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만 아니면 돼. 나는 기찻길이나 도로 위만 아니면 상관없어. 와, 잠깐만, 벌레가 너무 많은데? 이건 좀 상관이 있는데요? 벌레를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와, 진짜 갈 데 없다. 아, 해 다 지는데. 아니 잠깐만, 저 지금 괜찮은 곳을 발견했는데요? 예로부터 기차역은 집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잖아. 저기 간이 여기 있어. 오늘은 저기다. 밤새 기차가 지나다녀도 저는 깨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아주 잘 자신이 있어요. 절로 안 갈래? 이거 진짜 악마예요. 제 악마야. 제 악마 자식. 자, 오늘 130km 주행했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차 시간표가 있어. 아침 6시, 저녁 8시, 9시 20분. 현재 시각 9시 46분. 모든 기차는 떠났다. 내일 첫 기차가 오기 전에만 떠나면 되겠구만. 자전거 이렇게 묶어놨고 텐트는 여기다 쳐놨습니다. 일단 벌레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페로몬 같은 거를 뿌리나봐, 벌레들한테. 내 몸에서 그런 게 나오나봐. 나만 보면 아주 알아들래. 자, 오늘은 라면을 먹을 거가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차에 계신 분이 안 된다고 해요. 뭐 안 된다니까 나가야겠죠? 일단 그러면 짐을 싸서 나가겠습니다. 먼 기차역에 노숙자가 모여들어. 아, 목이 너무 많다. 근데 에반데? 어디 가냐 이제. 아, 재패킹이라니. 라면도 끓이다 말았어. 아, 진짜
진짜 목이 대박 많다. 귀 속에서 앵앵 소리밖에 안 들려. 저거 텐트 접는 새 몇 방을 뜯겼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방은 뜯겼다. 옷을 그냥 다 뚫어버려. 아, 그래도 라면 물 넣기 전에 오셔서 되게 차분하고 정중하게 나가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철도 관계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기차가 올 때 철도에서 최소한 사람은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모기한테서. 현재 시각 11시. 일단은 이 모기로부터만 벗어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배고픔도 잊었어 이 모기들 때문에. 아, 미치겠다. 이거 답이 없는데 풀이 너무 높아요. 아, 돌아가야겠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엄마야,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냐. 아, 여기 어디야. 살려주세요. 와, 진짜 모기 한 수백 방 뜯겼다. 지금 텐트 안에도 한 20마리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거 일단 다 잡겠습니다. 미친놈들. 여기가 어딘지는 내일 아침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새벽에 먹는 라면이 되었고, 와, 저 지금 미치겠어요. 가려워서. 이 모기가 한번 물면 이렇게 크게 물려. 안 물린 데가 없어. 지금 손 떨리는 거 봐. 너네 왜 움직여. 저는 이 라면 먹고 딱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게 어제 저녁에 꽉 차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3리터를 먹었어요, 액체를. 무슨 하마 귀신이 들렸나. 와, 지금 또 점점점 모기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빨리 철수하겠습니다. 빨리 철수하고 도로로 나가야지. 잔디를 싹 밀어놨네요. 뭐 농지도 아닌 것 같은데 벌초를 싹 해놓으셔가지고 여기를 발견하자마자 여기다 하고 구석지에다 텐트 쳤습니다. 어제 밤에 텐트 칠 때 진짜 원초적 공포가 있었거든요. 홀대를 이렇게 꼽는데 앞이 안 보여. 여기 모기가 바글바글바글 해가지고 팔에 막 수십 마리 들러붙어 있고. 와, 진짜 공포였어. 모기가 잠이 많네. 아침엔 저렇게 많이 없네.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모기가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먹는 물 아껴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세면대에서 씻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야, 세면대라니. 제가 봤을 때 몸에서 페로몬이 나오는 것 같아. 모로몬. 아주 샤워를 해버렸습니다. 다리까지 싹 씻었어. 와, 씻으니까 모기가 안 오네. 화장실까지 쓰게 해주시고 식당에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돈을 다 썼어요. 아, 여기 뒤에 식당이 아니고 당구장이었구나. 저기 포켓볼 표시가 있네. 자, 그럼 러시아 마지막 라이딩 가봅시다. 와, 제가 러시아에서 9일 동안 어제까지 달린 거리가 1008km입니다. 아, 진짜 열심히 탔다. 제가 러시아 인터넷을 20일을 샀는데 10일 만에 나가네요.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다음에 러시아 올 때는 좀 현금을 넉넉하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러시아. 들어와가지고 돈도 안 쓰고 나가고. 제가 러시아 처음 들어올 때 12,000루블이 있었는데 24만원 정도? 대충 하루에 한 2만원 꼴로 썼다는 거네.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러시아 더 이상 미안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 저는 처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키도 크고 허옇고 뭔가 서로 소통에 장애가 있으면은 지으시는 특유의 인상이 있거든요. 에? 뭐 이런 느낌? 뭐 같은 공산주의 국가 시진핑, 김정은 이런 사람들 그래도 얼굴 보면 살짝 우상이잖아요. 뭐 곰돌이 푸 닮았고 돼지 닮았고. 근데 푸틴 그 사람 보면 뭔가 화나 있잖아. 그 사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처음엔 그게 무서웠는데 뭐 아무튼 오해였다는 것을. 사람들 참 친절하고 착합니다. 와, 러시아 있는 동안 사실 중간중간 여행하는 차에서 물하고 간식, 응원의 경적 소리, 주유소나 식당에서 씻거나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트럭도 채워주시고. 와, 그 천둥번개 치던 날 밤은 번개가 빵 치면 꽝꽝 바로 소리가 났거든요. 1, 2초 안에. 그거는 번개가 제 주위에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1km 이내.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 식당 소파에서 재워주시고 참 고마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많은 트럭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출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